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난 당신은 시간을 확인합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에 눈을 뜨는 일이 잦아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다시 눈을 감아보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습관처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방송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면 꼭 해야 하는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벽에 깨어나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즉, 우리가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내면이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72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까지 일하며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후 자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새벽에 깨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할아버지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벽 시간을 활용하여 명상을 하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며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수면의 질도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사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었을 때 해야 하는 3가지, 이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벽에 자주 깨어나시나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많은 분들이 다시 잠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몸은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생각이 떠오르고 다시 잠들었다가도 금방 깨기를 반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짜증이 나고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왜 요즘 들어 자꾸 새벽에 깨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동양의학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를 폐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폐는 몸을 정화하고 신선한 기운을 받아들이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새벽에 깨어난다는 것은 몸이 정화의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로 75세가 된 김할머니는 몇 달 전부터 새벽마다 자주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낮에는 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던 가슴 답답함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에 일어나면 기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증상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
폐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새벽에 깨어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새벽에 깨어났다면 우리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 쉬는 것이 불편한 느낌이 드는지 살펴보세요. 목이 건조하거나 기침이 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미리 건강을 돌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자신도 모르게 숨을 얕게 쉽니다. 하지만 깊은 호흡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신체 리듬을 다시 정상적으로 맞춰줍니다. 불교에서는 호흡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상태일 때 호흡도 자연스럽고 깊어집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나 걱정이 많을 때 호흡은 짧고 가빠지며 몸도 긴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벽에 깨어났을 때는 일단 천천히 호흡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특히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맑은 공기가 몸을 채운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나쁜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다시 잠들려고 하기보다는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그 시간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잠들기 위해 애쓰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째,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둘째, 호흡을 조절하며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잠든 동안에는 고요해 보이지만 조금만 틈이 나면 다시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는 더 많은 생각과 후회,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문득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고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되살아나거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밀려오는 순간 말입니다. 김노인은 78세의 나이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각자의 삶을 꾸려갔고 배우자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TV도 보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밤이 되면 혼자가 됩니다. 특히 새벽에 깨어날 때면 지나온 삶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잘해줬더라면 어땠을까?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노인은 우연히 스님이 하는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그날 이후 김노인은 새벽에 깨어나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이제 흘려보내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벽에 깨어날 때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새벽에 깨어나는 시간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새벽에 깨어났을 때 어떤 생각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새벽 3시에서 5시 깊은 어둠 속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신호를 듣고 호흡을 정돈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꿈, 소중한 사람과 나누었던 순간, 그리고 후회가 남는 일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단순한 회한의 시간으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찾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 마을에 82세의 박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혼자가 된 박할머니는 자주 새벽에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내 삶은 이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삶이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가 찾아왔을 뿐이다. 그 순간 박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새벽에 깨어나면 과거의 일에 얽매이는 대신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으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틈틈이 손편지를 쓰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계획하며 지내다 보니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의 시간을 가지세요. 눈을 감고 지난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만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냈다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삶은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둘째, 하루를 계획해 보세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면 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박할머니처럼 우리도 이 시간을 단순한 불면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고 이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벽 시간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면 우리의 노년이 더욱 따뜻하고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76세의 김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습관처럼 한숨을 내쉬며 그저 다시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왔을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김 할아버지는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봐야 한다. 이 말을 되새기며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새벽에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자신을 다독이는 말 한마디가 놀랍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 후에는 손글씨를 연습하기도 했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그날의 하늘을 기록하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과거보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내 인생도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보낼까? 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김 할아버지의 삶은 놀랍게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벽 시간을 활용하면서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새벽에 깨어났다면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새벽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지를 써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글로 정리할 때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손으로 직접 편지를 써보세요. 그 대상이 가족이든 오래된 친구든 혹은 과거의 나 자신이든 편지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을 깨우는 작은 움직임을 해보세요. 새벽에 깨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위한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듣기,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같은 작은 목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는 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새벽에 깨어난 이 순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김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어쩌면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새벽에 깨어났을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작은 실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와 미련이 남습니다. 젊을 때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내 인생은 잘 살아온 걸까? 내가 했던 선택들은 옳았던 걸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새벽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지 정작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자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나의 희생이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깊은 후회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네 절에서 열리는 명상 모임에 나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껏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제대로 된 삶이었을까요?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보살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것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간 배를 되돌리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떠난 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떠나간 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상처를 줄 뿐이다. 그 후로 그는 새벽에 깨어나면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새벽에 깨어날 때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거울을 보며 괜찮아.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둘째,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후회는 가만히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에서 벗어납니다. 손글씨를 써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거나 밖에 나가 바람을 쐬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현재를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새벽의 고요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수도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새벽 시간을 후회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며 여러분이 더욱 의미 있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이자 삶이 우리에게 주는 작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새벽 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깨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벽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외로움과 불안을 동반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기 성찰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속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새벽마다 반복되는 생각이나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듭니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몸과 마음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혹시 새벽에 깨어났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떠올랐던 생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시간처럼 이 방송도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밤, 그리고 따뜻한 새벽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